꼭 그렇게 됐으면 하고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녀들 있으시죠? 손주들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 어떤 성격이에요? 또 손주들은 어떤 성격입니까? 삶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잘 나가다가 실패하면 좌절하는 쪽이냐, 아니면 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쪽이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 또 그 손주들은 어떤가, 그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 나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잘났다 하는 거죠.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다 하는 마음을 그걸 갖고 있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 비슷한 말이지만 자존감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자존감이 되겠죠.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경대학교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천재가 있었어요. 이 천재는 수업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당연히 다 사람들은 그 걔가 1등을 할 거다, 이렇게 했던 천재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면서 교수나 동료들은 대학에 나와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라 하는 권유를 했지만 이 친구는 다 말을 안 듣고 마쓰시다 전기 회사에 뭡니까? 취직 원서를 냈어요. 취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천재니까 어떻한 바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이 천재는 자기는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나는 수석을 했겠지. 우선 이제 가서 이렇게 벽에 붙여있는 합격자 명단을 쭉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없어요. 난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합격생들은 신나죠. 붙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는데 거기서 맥이 쭉 빠져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생에 처음 맛본 실패,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잘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가족이 보니까 아주 촉망받던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천재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마쓰시다 전기에서 긴급 정보가 옵니다. 전보의 내용은 이 천재가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수석으로 입학자 합격이 됐는데, 그래서 일반 합격자들과 다른 데다가 수석 합격이라고 썼는데 직원이 실수해서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슬퍼요. 그러니까 이 천재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보시나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사건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말들이 많았어요. 언론계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필름을 하고 아주 요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졌을 때 어떤 기자가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전기 회사의 사장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아주 일본에서 제일 잘 알아주는 경영의 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마쓰시다 회장이 얘기하기를 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이렇게 우리 회사의 실수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참 안타까운 의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기자가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마쓰시다고 대답하기를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생을 버릴 만큼 이렇게 심약한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 안 좋았습니다. 똑똑하니까 나중에 중역이 될 텐데 그때 회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좌절하면 수많은 직원과 가족이 달려있는 장래를 어떻게 회사를 망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이제 경영의 신이지만 또 아주 인품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모 과학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이 그 친구도 이 일본의 수재처럼 아주 수재에서 계속 수석을 하고 전국에서 1등 하던 친구인데 과학고등학교 학생 회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조그만 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넘지 못하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영국이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소설가입니다.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달성하겠다는 꼭 결심한 목적을 뭘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 지금 우리는 이런 전구를 밤에 밝게 살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써보셨어요? 네. 그거하고 전구하고 뭐 어때요?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준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걸로 재료를 해서 해보고 저 재료를 해보고 저 재료를 해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두어 번 실패하면 포기했을 텐데 에디슨은 2,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실패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했느냐? 그러니까 에디슨이 답이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천재 회사에서 천재가 지원했다 떨어진 회사 마스시타 고노스케 마스시타 전기 소나무 송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써서 마스시타입니다. 이 마스시타 전기를 만든 마스시타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저건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나셔널 일본 전기 제품은 나셔널 파나소닉 이런 그 한동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게 그 마스시타 전기가 이름을 받는 거죠.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에게 직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그렇게 이런 그 대기업을 대자본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나셔널 파나소닉 이거는 대기업이 14개나 되는 그런 재벌 그룹이고 세계 각국에 다 지점을 내고서 영업을 했던 그런 대단한 회사거든요. 거기 회장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 마스시타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 첫째가 가난하다. 둘째가 약하다는 거. 셋째가 못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마스시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생을 배웠고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90이 넘었지만 겨울에도 맹수마차를 한다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는데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이렇게 그분들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가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우리 아버지는 날 공부도 안 시켰어. 이럴 텐데 그것을 은혜라고 알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간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기를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아까
동경대학교 수석 졸업생 그 천재가 있었던가 하면 1908년에 독일의 어떤 호텔에서 젊은 청년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뭘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희망이 안 보여요. 빚쟁이한테 쫓겨요. 야, 이제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 투신할까 그랬는데 떨어지면 그 바닥에 부딪힐 때 아플 것 같아요. 통증이 심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 목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풀러서 목을 메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걸었어요. 이제 죽을 준비가 됐죠. 그리고서 이제 발로 의자를 차서 그래야 이 목이 매달리겠죠. 그랬는데 그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허리띠도 낡았어요.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처박혀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 보니까 죽질 않았단 말이죠. 야, 내가 죽다가 살아났네. 죽다가 살아났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리고 밖을 보니까 그렇게 좌절, 절망,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런 세상이 창문을 열고 보니까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결심을 한다.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요. 자기를 관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쇼팽 하는 쇼팽의 피아노 최고자가 루빈스타인이죠. 이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20살 때 그거 견디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태어나서 세계를 이끄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의 손자는 어떤 쪽입니까? 우리가 자손과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로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어디 있든 간에 하다못해 감옥에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 많아도 그래도 다 그것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이제 자녀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죠.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성공했다 그러면 실패하기 또 쉬워져요. 왜? 성공한 법칙을 계속 가져가면 실패합니다. 계속 발전할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회사들이 성공의 법칙을 계속 유지하다가 망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또 도전하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런 도전과 실패를 잘 겪어야 인생의 참맛도 알고 행복도 알고 또 성공할 수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까?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내가 맺드린 거지. 인생에 법칙이 있느냐? 사람들은 법칙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인생엔 법칙이 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내가 써가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는 그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 답을 내가 써야 된다. 각자 자기가 써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다 하고 손님이 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강아지처럼 툭 튀어나가서 인사하고 다 상냥하게 하면 성공한다 이거죠. 그 사람의 내일은 어떤 사람일까를 알려면 그 사람이 현재 사는 모습을 보고 난다 이거죠. 내일 어떤 모습일까를 알기 위해서 알려면 지금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오늘 어떻게 사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얘가 내일은 어떨까, 내년에는 어떨까, 그것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요즘 전 카톡을 받으면 그런 말들을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그냥 꽃길만 걸으세요. 네. 받아보셨죠? 네. 저는 그것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꽃길만 걸으면 뭐가 재밌어요? 그건 잠시예요. 꽃길만 걸으면 지루합니다. 나쁜 게 없잖아요. 힘든 게 없잖아요. 뭔가 넘어갈 게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기독교 교인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 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왜? 거기 가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 무슨 생일을 살까? 좋은 일만 지루할 것 같아요.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일 보고 좋은 거 보고 처음엔 즐겁지만 나중엔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길만 걷는 것은 덜컹거리는 이 흙길도 걷고 바위길도 돌길도 걷고 이래야 꽃길이 좋구나 하는 걸 알지. 꽃길만 걸으면 꽃길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어떤 때 무엇인가 때가 다 있죠. 세상에는 그 타이밍하고 방향이 좋아야 돼요. 비가 막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우산을 팔면 어때요? 잘 팔리죠? 비가 막 쏟아진다? 우산을 팔면 잘 팔려요. 그런데 그거는 때가 좋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판다. 때가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이제 또 문제예요. 비가 오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한 개의 우산에 10만 원짜리 우산을 팔면 바로 들어가면 지하철이니까 비를 피할 수 있죠. 그 비싼 우산 사겠어요? 안 사죠.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사잖아요. 그럴까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 예. 그 사람은 다른 데서 5천 원짜리 사고 나와서 씁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섹시피어가 또 얘기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길을 알아야 된다. 길을.
그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하는가 한번 눈여겨 보세요. 너 왜 집중 안 하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로.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어진 임금님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와서 임금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딱 따라줘요. 그리고 군사 병조를 하나 불러서 너는 칼을 차고 칼을 들고서 이 녀석이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올 때 따라다녀라. 이 녀석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목을 차라. 이러고 이제 그 젊은이를 보냈어요. 이 청년이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못 틀리죠. 못 흘리죠? 목이 달아나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칼을 탁 흘리고 이제 가겠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그래, 너는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뭘 봤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답을 임금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시내에 사람들이 많고 뭐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뭐 떠들어대는 거 장난 이런 거 못 봤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사는 인생의 법칙은 없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내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늘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역경을 선물해라. 조금씩 역경을 선물해서 애가 그걸 이겨내는 거를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잘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못 견디지 않으면 그 애는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 손주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사는 게 좋다더라,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하는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존감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